젤다 조금만 기다려. 이런 잡몹쯤은 피한다. 좋았어. 한 번 더. 재도전 시작한다. 피하고 한 번 더 카운터 펀치. 자식이 뒤지려고 한 번, 두 번. 아니 뒤에서 노리다니. 젤다를 할 때 내 손이 문제인지 아니면 조이콘이 구린 건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동모드로 플레이할 때 조이콘은 너무 얇아서 그립감이 좋지 않고 또 그립감이 좋지 않으니까 손목도 아프고 그렇다고 조이콘 그립을 끼워서 하자니 매번 충전 때문에 뺐다 꼈다 하기도 귀찮고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누를 때마다 버튼이 뻑뻑해서 매번 힘줘서 눌러야 되고요. 그런데 갓겜 젤다를 적어도 200시간은 할 것 같은데 과연 지금 프로콘을 사면 이 단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지 그리고 뽕 뽑을 수 있을까요? 프로콘은 프로 컨트롤러의 줄임말로 닌텐도에서 정식으로 출시한 스위치 전용 게임패드입니다. 정가는 77,800원이지만 젤다 왕눈 프로콘이나 스플래툰 3 프로콘 같은 버전들은 79,800원이고요.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면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른 비라이센스 조이패드에 비해 조이콘에 탑재되어 있는 H진동이 탑재된 유일한 조이패드로서 뛰어난 그립감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프로콘은 이번에 새로 나온 젤다 왕눈 버전 프로콘인데요. 이 프로콘을 이용해서 실제로 게임을 해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조이콘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냐? 그건 아니고요. 만약 우리 집에 플스5가 있다면 여기에 있는 듀얼센스로 스위치 게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냥은 안 되고요. 패드와 스위치의 연결을 도와주는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저는 8비트에서 발매한 이 어댑터를 구매했는데요. 이 어댑터를 이용하면 플스5, 플스4, 플스3, 엑박 1 패드 등등을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진동이나 모션이 먹히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옆에 있는 표를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콘과 조이콘과 듀얼센스를 사용해서 게임을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빠르게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각 패드들을 연결하는 방법부터 알아볼 텐데요. 프로콘 등록은 간단합니다. 스위치 홈화면에서 컨트롤러에 들어간 다음 잡는 방법, 순서 변경을 누른 뒤 L버튼과 R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됩니다. 다시 조이콘으로 넘어가려면 홈화면에서 조이콘의 LR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되고요. 잘 안되면 될 때까지 연타하면 됩니다. 듀얼센스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단 설정에 들어가서 컨트롤러와 센서 메뉴에 있는 프로 컨트롤러 유선 통신으로를 ON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어댑터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PC를 켜서 구글에 8비트를 쳐서 홈페이지에 들어간 다음 서폿을 누르고요. 얼티메이트 소프트웨어 클릭 그리고 제일 아래에 구매한 해당 어댑터를 눌러서 윈도우 컴퓨터면 윈도우 다운로드, 맥이면 맥 다운로드를 눌러서 받습니다. 그리고 실행하면 어댑터를 꽂으라고 나오는데 어댑터를 PC에 꽂으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업데이트를 눌러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와있는 그림대로 듀얼센스의 크리에이트 버튼과 홈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있으면 페어링 모드에 진입을 하고 어댑터의 페어링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은 다른 컨트롤러 등록 방법과 똑같습니다. 컨트롤러 메뉴에 들어가서 잡는 방법, 순서 변경을 누르신 다음 듀얼센스 LR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연결 성공입니다. 무게 같은 경우 조이콘은 약 102g, 프로콘은 247g, 그리고 듀얼센스가 278g 정도로 가장 무겁습니다. 자, 그럼 먼저 프로콘으로 젤다를 플레이해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립감은 전체적으로 촥 감겨주는 느낌이 있어서 셋 중에 가장 좋았습니다. 특히 오른쪽 아날로그의 위치가 딱 엄지가 편하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편했고 십자키의 위치도 왼쪽 아날로그 바로 밑에 왼쪽 엄지가 편하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작을 할 때 뭔가 장비빨을 받는 느낌이 든달까요? 조이콘을 사용할 때보다 저스트 회피가 잘 발동되더라고요. 다만 버튼들의 높이가 조이콘이나 듀얼센스보다 높아서 조이콘에 익숙해져 있다면 초반에는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완충 시 40시간은 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플레이하는 동안 배터리가 전혀 닳지 않아서 든든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이콘을 사용하면 충전 때문이라도 반드시 기계에 꽂아놔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면 프로콘은 그냥 게임 끄고 아무데나 던져놨다가 다시 할 때 잡으면 되니까 이 점은 좋았습니다. 듀얼센스 같은 경우 스위치와 플스패드의 조합이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쾌적해서 놀랐습니다. 우선 두 손으로 패드를 감쌀 때 굉장히 안락한 느낌을 들게 해주는데요. 버튼들의 높이도 낮고 누를 때의 감촉은 제일 좋았습니다. 다만 십자키와 아날로그의 위치가 기존 스위치보다 반대로 되어 있어서 조이콘에 익숙했던 분들은 처음에 조금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만듦새가 너무 좋고 특히 LR 버튼과 ZLR 버튼을 누르는 감촉은 듀얼센스가 갑이었습니다. 배터리는 10시간에서 13시간 정도 간다고 하는데 프로콘에 비하면 굉장히 아쉬운 수준이죠. 하지만 듀얼센스와 프로콘은 C타입 케이블을 물려서 충전하면서 게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 배터리가 부족해서 게임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이콘입니다. 장점은 무게가 가볍다는 점, 그리고 자이로를 이용해서 활을 쏠 때나 울트라핸드를 사용할 때 제일 빠르고 정확하게 조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셋 중에 그립감은 제일 좋지 않은데 아무래도 조이콘의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 것 같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손이 작은 분들을 위한 조이패드로 이만한 게 없다는 거죠. 배터리는 20시간 내외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진동의 우수함은 1등 듀얼센스, 2등 조이콘, 3등 프로콘이었습니다.
있습니다. 이 진동은 큰 진동이 오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느껴졌는데요. 프로콘의 진동이 약한 이유가 조이콘에 들어있는 진동 모터를 그 사이즈 그대로 넣어서 상대적으로 진동이 작게 느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밖에 편의 기능으로는 조이콘과 프로콘은 스위치가 슬립 상태일 때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자동으로 게임기를 켤 수 있지만 듀얼센스는 불가능하고요. 게임 중 NFC 기능을 이용해 아미보를 사용하는 건 조이콘과 프로콘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로콘은 아날로그 스틱 갈림 현상이라든지 조이콘에 있던 고질적인 문제인 아날로그 스틱 쏠림 현상도 여전히 있고요. 진동이 조이콘에 비해 약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만약 우리 집에 플스5나 플스4가 있다? 그렇다면 2만원짜리 어댑터를 구매해서 이 조이스틱을 활용해서 게임을 즐기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NFC 기능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기능들을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작감도 훌륭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굳이 프로콘을 살 바에는 만약에 집안에 내가 플스5, 플스4 패드가 있다면 이걸 활용해 보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나는 이번에 젤다를 무조건 200시간 이상 할 거다. 그렇다면 극강의 그립감과 오래가는 배터리를 자랑하는 이 프로콘을 구매하는 것도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단 프로콘은 가격대가 있고 또 인기가 많은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짭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싸다고 생각되는 건 구매하지 마시고요. 항상 가품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신선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